쉽게 상처받는 사람의 4가지 공통점 마음이 예민한 이들의 내면. 당신은 혹시 작은 말 한마디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타인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밤새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진 않았나요? 삶이란 길에서 우리는 모두 상처를 입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 아픔을 더 깊이, 더 오래 느끼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약점이 아닙니다. 섬세한 마음이 품은 특별한 세계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영혼은 종종 가장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정신의학자. 오늘은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가진 분들의 내면에 깃든 4가지 공통된 특징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당신이 혹은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신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첫째, 남다른 감수성과 깊은 공감 능력.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남들이 미처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지합니다. 마치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가 더 섬세하게 조정된 것처럼 이들은 타인의 표정 변화, 목소리 톤의 미세한 변화, 심지어 말해지지 않은 감정까지 읽어냅니다. 얼굴에 스친 서글픔을 알아채고 웃음 뒤에 숨은 아픔을 느낍니다. 이런 예민한 감각은 축복이자 짐입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높은 감수성을 지닌 사람들은 뇌의 거울 뉴런이 더 활발하게 작동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타인의 기쁨은 물론 아픔도 마치 자신의 것처럼 깊이 느끼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당신이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치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온 적이 있다면, 영화 속 인물의 슬픔에 실제로 눈물을 흘린 적이 있다면 당신은 아마도 이 특별한 감수성을 지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깊은 공감 능력은 인간관계에서 큰 강점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부정적인 에너지, 비판, 냉담함에 더 취약해지기도 합니다. 주변의 감정을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이 특성이 때로는 당신을 지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둘째, 자기 가치감이 외부에 의존하는 경향.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의견에 맡기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죄수가 됩니다. 워렌 버핏, 투자자.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두 번째 특징은 자기 가치감이 외부의 평가에 크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가 타인의 인정과 반응에 따라 오르내리는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의 칭찬 한마디에 하루가 밝아지고 작은 비판에도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 이는 종종 어린 시절의 경험과 연결됩니다. 조건적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끊임없이 타인의 승인을 갈구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동료의 한마디 지적에 밤새 뒤척이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의 무심한 질문이 며칠간 마음을 괴롭히는 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정의하기보다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확인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거절과 비판은 단순한 의견이 아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는 증거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이것이 변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기 가치감은 마치 근육과 같아서 의식적인 훈련으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셋째, 과도한 자기 성찰과 반추의 습관. 세 번째 특징은 경험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되새기는 경향입니다. 당신은 대화가 끝난 후에도 이렇게 말할 걸 그랬나? 라며 여러 번 곱씹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주 작은 오해나 실수가 밤마다 되풀이되는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반복되나요? 이것이 바로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반추입니다.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씹고 다시 씹는 행동.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이 반추의 습관이 특히 강합니다. 일상의 상호작용에서 부정적 측면을 확대해 해석하고 그것을 끊임없이 분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친구가 당신의 메시지에 늦게 답했을 때 그 이유를 수십 가지로 추측하며 불안해하지는 않으셨나요? 동료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고 느꼈을 때 그것이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 계속 고민하지는 않으셨나요? 우리가 겪는 고통의 대부분은 실제 사건보다는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에픽테토스, 철학자.
이런 반추는 실제보다 상황을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작은 상처도 깊은 상처로 확대시킵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반추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우울증과 불안장애에 더 취약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당신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타인의 행동에는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갈등 회피와 타인 우선주의.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갈등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짜 생각을 숨기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 한 적이 있나요? 불편함을 느껴도 괜찮아요 라고 미소 지으며 넘어간 경험이 많은가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안감에 휩싸인 적이 있나요? 이는 어쩌면 갈등에 대한 두려움이 만들어낸 방어 기제일지도 모릅니다. 쉽게 상처받는 사람들은 종종 다른 이들의 감정을 자신보다 우선시합니다. 자신의 필요와 경계를 명확히 하는 대신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애씁니다. 네,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결코 괜찮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타인 중심적 태도는 단기적으로는 갈등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상처와 소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버클리 대학의 연구진은 자신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억누르는 행동이 결국 심각한 정서적, 신체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당신의 감정도 중요합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예민한 마음을 지키는 실천 방법. 당신이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가졌다면 그것은 결코 고쳐야 할 결함이 아닙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이 메마른 세상에 꼭 필요한 따뜻함을 불어넣는 선물입니다. 하지만 그 예민한 마음이 당신 자신을 지나치게 아프게 한다면 다음의 실천 방법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단단한 자기 가치감을 키우세요. 매일 저녁, 오늘 나에게 감사한 3가지를 종이에 적어보세요. 작은 성취, 노력, 선한 의도까지도 인정하세요. 타인에게서 찾던 인정을 스스로에게 주는 연습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누군가의 평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둘째, 경계 설정의 기술을 배우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보호의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지금은 그것을 도와드릴 수 없어요. 다음에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요. 이런 간단한 문장부터 연습하세요.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쓸지 결정할 권리는 오직 당신에게 있습니다. 셋째,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부정적인 해석이 떠오를 때마다 잠시 멈추고 질문해보세요. 이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나의 추측인가? 다른 해석의 가능성은 없을까? 친구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떤 조언을 해줄까? 이런 질문들은 생각의 굴레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인간의 마음은 오래된 습관에 익숙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반복해서 걸으면 그것도 점차 익숙한 길이 됩니다. 예민한 마음을 가진 당신에게 세상은 때로 너무 시끄럽고 차갑고 무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당신이기에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진실되게 공감하고 더 따뜻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예민함은 약점이 아닌 특별한 선물입니다. 다만 그 선물이 당신을 지치게 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돌보는 지혜가 필요할 뿐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의 마음에 조금 더 친절해 보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타인에게 베푸는 그 이해와 배려를 스스로에게도 선물해 보세요. 그것이 예민한 마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세상은 더 이상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없습니다. 스피노자, 철학자. 당신의 예민한 마음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더 깊이 느끼고 타인의 아픔에 더 진심으로 공감하게 합니다. 그 특별한 능력을 소중히 여기세요. 다만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여전히 상처는 받겠지만 그 상처가 당신을 무너뜨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깊고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쉽게 상처받는 마음을 가진 당신, 그 마음 그대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